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500 이하로 15만 킬로 이하의 차가 뭐가 있을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찾아보는 영상 원래 찍었었는데 목소리가 노이즈가 좀 꼈었어갖고 지지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 전체 준준형 시세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거는 239만 원인데 550짜리가 제일 비쌌어요. 제가 봤을 때 적정 시세의 시작은 250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너무 시작가만 이제 고집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을 보시는 것보다는 가운데 금액을 보시는 게 좋을 텐데 보면은 아반떼 MD랑 봤을 때 1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500 이하로 차를 보려고 했을 때 이게 15만 모든 이제 중간 시세가 이 적정 시세가 15만 킬로 이하의 차량 중에서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만 봤을 때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MD 300부터 시작이긴 합니다만 중간 금액이 500이기 때문에 아반떼 HD를 사라는 얘기냐 추천하라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 사이로 보게 되면은 300부터 500이면은 200만 원 텀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가능성은 싼 쪽에서 보기 때문에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은 뭐 아쉬운 게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 가격에 지금 연식 보면은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추는 아니지만 탈만은 합니다. 그리고 막상 보면은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을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것만 말씀드리고서 또 넘어가면은 상상이라는 게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안 좋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50에서 100 정도의 수리비가 조금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러면 없는 거 찾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맞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밑밥을 왜 이렇게 깔아?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보면은 사진으로는 다 깨끗해 보입니다. 더 뉴 아반떼가 이제 10년 이내권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안개등이 또 이렇게 좀 요즘 디자인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과 그 다음에 뒤에 뒷범퍼가 밋밋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더 뉴 아반떼부터는 요거는 풀체인지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요거는 풀체인지 요거는 페이스리프트인데 페이스리프트가 항상 시세가 좀 괜찮을 때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반떼 MD는 596대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 말이죠. 더 뉴 아반떼는 대수가 적어요. 그리고 아반떼 AD는 또 530 몇 대, 그 다음에 더 뉴 아반떼 AD는 203대 100대가 이제 안 되면 매물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 대부분의 모든 매물들은 대부분 인기 차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보시면은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시는 게 풀체인지에 비해서 가격은 좀 있고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하면서 가격은 500 이하로 보려다가 시작가가 450이고 가운데 금액이 67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보다가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한 675 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로 675에서 900 사이로 보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 사이의 금액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가? 오래 타려고 사는 거지 1, 2년 타려고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저는 신차 타기 전까지 1, 2년만 탈 거예요. 많이 타야 3년? 그렇기 때문에 싸도 상관없어요.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많으면은 고칠 게 많아지고 이게 맞는 건가? 수리를 또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키로수가 많아지면 또 소모품 교환 주기, 뭐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미션 오일, 엔진 오일 뭐 등등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등속 조인트라든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간단한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난 싸게 살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이다 하면은 아반떼 HD 요거는 사실 연식 자체가 좀 비추긴 합니다. 근데 내구성은 이제 장고장 좀 덜하고 아직도 좀 좋은데 저조차도 요거는 이제 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K3는 아직 탈만은 한데 요즘 트렌드가 옛날처럼 밑에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괜찮은 거 타서 쭉 오래 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내외적으로 좀 쪽팔린 그런 부끄러운 차량을 타기가 좀 싫으신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반떼 AD가 이제 슬슬 10년여 이제 2025년이 되면은 10년 정도가 됩니다. 처음 출시한 지. 그러면은 이제 눈에 익어서 남들이 봤을 때 저거는 이제 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관건은 오늘의 주제는요 500 이하로 준준형을 보는 건데 아반떼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특이한 색깔 아닌 걸로 15만 킬로 이하로 단순 교환은 조금은 있어도 관계없으나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없이 괜찮은 거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1000 이하도 준준형 사시기에는 좀 좋은 조건은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요즘 가격이 조금 좋아진 게 뭐냐면은 중동 지역의 이제 정세가 좀 불안불안해서인지 수출을 잘 나가다가 요즘에 수출이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항상 잘 나가면 해외에서 비싼 가격으로, 내용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사줬었는데 이제 그 해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수로만 물량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싸게 해야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준준형 시세가 그동안 굉장히 강세였는데 요즘에 좀 떨어진 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주 보는 사람들은 좀 떨어진 걸 아는데 갑자기 보려고 하면 이게 떨어진 게 맞는 거야. 아직도 비싼 거 같은데 요거는 100만원, 요거는 2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판매자분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구매자분들은 무조건 싸게 사고 싶으신 입장이시고,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무조건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팔고 싶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그런 이질적인 측면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세는 항상 점점 중고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해도는 대부분 있으시니까 떨어지긴 하지만 요즘에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느낌이 좀 전문가로서 들 때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반떼 MD는 중간 금액이 500인데 300에서 500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더뉴 아반떼는 450에서 600 넘어가면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700까지도 이상한 금액이 아니다, 비싼 것도 합당하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럴 텐데, 요 사이로 보자니 또 AD가 보이고, 요 사이로 보자니 또 더뉴 아반떼 AD가 보이고, 요 금액으로 사자니 또 아반떼 CN7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자꾸 새 차로, 원래는 요거 생각했는데 자꾸 올라간다, 요거는 또 뭔가 그렇고 최신 느낌이 좀 덜하고, 요거는 좀 괜찮으면 연식은 18년에서 20년 다 좋은데 요거 사면은 조금 이제 내가 만족할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 요거야 해갖고 보다 보면은 뒤에 전구 타입은 못 사겠다, 디지털 계기판 아니면 못 사겠다, 또 그래서 또 보다 보면은 키로수 많아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시면서 인스퍼레이션으로 뒤에 띠처럼 브레이크 등이 쭉 이어진 거 또 보다 보면은 2000m로는 사기가 좀 어렵고, 또 그런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 생각하셨던 평생 탈차가 아닙니다. 그냥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타다가 하시더라도 감가의 비중은 중형이나 대형에 비해서 감가가 덜 되는 측면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경차뿐만이 아니라 이 준준형도 한 500 정도가 되면은 계속 물량이 키로수가 많든 짧든 계속 쌓입니다. 500에서 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500 정도에 사시면은 좋겠지만 또 도돌이표입니다. 아반떼 MD 괜찮나? GDI 괜찮나? 아이고 어떡하나? 요거 사면은 또 동네에 주차하기 좀 부끄럽고 어떡하지? 부끄러울 정도인가요? 뭐 생각하시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300에서 700 사이 중간 금액이 500 정도로 보여지는 이 아반떼 MD를 지금부터 한번 이 딜러 전산 시세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자, 매매 단지의 분포가 여기 인천 한 중간 규모로 이제 좀 크긴 크고요. 그다음 김포, 여기 김연아라고 해서 김포 현대 아울렛 바로 옆에 매매 단지가 조그맣게 있고, 부천에 또 매매 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안산에 여기 다리 부근에 한 여기 이제 물길 시작되는 점 여기 정도 매매 단지 또 몰려 있고, 수원에 또 여기 표시된 도이치 오토월드, 제가 자주 가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하튼 여기 매매 단지가 지금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매매 단지 중고차 대수가 한 15만 대라고 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매물이 한 19만 대 정도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3분의 2 정도의 규모를 여기서 다 소화하는 느낌이지 않나. 서울에서도 있고 여기 뭐 장안평 있고 뭐 양재 있고 뭐 하겠지만 매매 단지 규모가 여기가 크고 전산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경쟁적으로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또 이제 합당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뉴 아반떼 시세 재원을 보게 되면요, 4기통의 직분사 방식, 그 다음에 1600cc 140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 17입니다. 17 정도면은요 캐스퍼 터보 정도가 이 17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캐스퍼 터보가 17이면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긴 드는데, 연비는 리터당 14 이렇게 돼 있는데 고속도로 탈 때 다르고 막힐 때 다르고 출퇴근 때 다르고 또 그렇습니다. 출퇴근 때 이제 연비만 봤을 때는 한 11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라는 생각도 드는데, 길이는요 4m 55cm고 폭은 대형차가 2m 거의 육박하는 넓이인데 이 폭은 1m 77.5cm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륜 구동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MD를 보게 되면은 4기통 GDI 방식이고 가솔린에 140마력에 17kgm 똑같습니다. 연비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자, 딜러 전선의 환경 설정 영인 상태로 보시는 거고요. 500미터로 볼 거고, 그 다음에 15만 킬로에다가 무사고 사진 있는 것만 세팅해서 보는 겁니다. 오토만 보는 거고 휘발유만 보는 거고요. 165대가 있어요. 흰색만 놓고 보면요 44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44대 이렇게 해서 흰색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금액 순서로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싶은데, 이 190짜리는 뭐야? 잡소리 없다. 이게 아반떼 XD입니다. 그리고 요거 HD도 있기 때문에 MD만 한번 보면은 대수는 39대. 이게 두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한 페이지당 20대씩 나오니까요. 20대 한 페이지 나오고 19대 한 페이지 나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금액이 싸면 싼 이유가 있는데 들어온 날짜 순서로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로 들어온 차들 이게 가장 최신이고 그 다음 들어온 거, 다음 들어온 거, 다음 들어온 거 이렇게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키로수들을 쭉 보면 갑자기 6만 킬로가 있어요. 럭셔리 이런 게 있네. 그래서 12년식 이렇게 해서 보면 썬루프도 있다 라는 건데,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 위로 들어간 거 싫은데 꺼야 되겠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직물 시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비게이션이 상단이라고 하더라도 뭐든 100%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단 내비게이션 운전 시야 방해될 것 같아서 빼버리면은 볼차가 괜찮았던 차인데 양질의 차를 오히려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그렇게 이제 키가 150cm대가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160cm대부터는 그냥 어떻게든 타실 수 있을 만한 내비메일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타보시고 그때 다 빼버리시고 순정화 시키시던가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일단은 차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99,000km짜리가 460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찍어서 한번 보게 되면은 460입니다.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조금 내고될 수가 있는데, 많은 딜러 분들께서 이게 정찰제로 파시는 경우도 많고,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을 50만원 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50만원 올려보면은 여기 전산의 금액들이 전체가 쭈르륵 다 5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0으로 바꿔보면은요 원래대로 원래 금액으로 보시는 건데, 다 정찰제가 아니라 깎이기 전 금액입니다. 똑같은 차를 엔카에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가격이 똑같거나 저렴할 수도 있는데, 엔카가 더 싸다라고 해서 제가 더 비싸게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일일이 다 깎아드리는데, 많은 업체들은 이제 직원을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서 봤던 그 사람을 보고 갔는데 직원이 나온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작은 마진으로 박리담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믿음을 갖고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딜러들은 압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 0인 상태로 일단은 보시고, 요 금액에서도 깎고 그 다음에 수수료 조금 주고 구매하시면은 나쁜 거래가 아닐 수 있다. 거기에다가 상태까지 좋으면은 금상첨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면 460짜리 요거를 볼 때 성능 점검 기록 옵션 정보라는 옵션이 이 세 가지만 있어서 찍어놓은 게 아니고, 딜러들이 보통은 이제 딜러끼리만 보는 이제 딜러 전산이기 때문에 요 옵션 정보라는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도 이제 이 딜러 전산이 동기화가 돼 있어갖고 서버가 똑같아서 가격도 똑같고, 한 대 한 대 가격을 수정을 갖고 계신 딜러분께서 만약에 이걸 410으로 내렸다 하면은 제 사이트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은 사진으로 봐야 됩니다. 옵션은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 요걸 보다 말았어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일까 보려면은 여기 밑에 11월 19일 정도에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4개월이 만약에 지났다, 이 날짜 안 팔리고 계속 4개월이 지나버리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성능을 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날짜를 그래도 들어온 날짜로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한 달 2,000km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선택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가 이렇게 쭈르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 우측 사이드 실 패널 여기까지도 W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깊게 들어갔나, 여기 문도 온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끄고 다음 거를 보게 되면요 499 요거는 뭐지? 이거는 사진이 보면은 많이 숭숭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게다가 또 사제일이었죠. 순정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호불호 없이 판매를 하고 차를 보려면은 이 휠이 이렇게 등급이 낮더라도 순정
필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패였어요. 이 정도는 관계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또 여기 테두리가 이게 보이는 건 정품이 아니라는 얘기고, 요게 과거에 이 핸들 리모컨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게다가 탈 때 이 테두리가 보이면 좀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봅니다. 여기 시트가 리무진 스타일로 해놨나? 좀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따로 한 것 같은데 내구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뒤에도 리무진 스타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앞 라이트가 놀이끼리 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이제 놀이끼리 할 것 같고 밑에는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놀이끼리 한 게 위에 좀 때가 묻어 있는 듯 합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는 종합검사 날짜 내후년 6월 3일까지입니다.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 종합검사 날짜 유효기간입니다. 렌트 없고 튜닝 없고요. 없고 그다음에 사고는 우측 휀다 하나, 이 정도면은 뭐 귀여운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누유 누수 불량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또 봐야 됩니다. 이 밑에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차체 언더코팅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식이 좀 있어서 언더코팅을 해버렸나 모르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에이 부식이 있었네 이렇게 보시면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은 답이 없어요. 부식이 없는데 에이 있겠지, 아이 뭐 차체 언더코팅을 왜 했어, 근데 그냥 선제적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너무 미래를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볼 차가 없어요. 게다가 또 그렇게 봐갖고 괜찮다라는 매물을 또 보러 가잖아요. 실물이 또 별로면은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후보 리스트에 아예 빼버리는 건 조금 배제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방금 봤던 거 요거였죠. 놀이끼리 했던 거 420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거 사려면 가격을 더 올리셔야 되지 않나요? 500 이상은 또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침수 이력이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요 차는 보나마나 그냥 뺍니다. 요 차 420에 14만 킬로입니다. 뭔가 사진이 느낌이 좋아요. 첫인상이. 시트도 가죽입니다. 조금 울어있지만 뭐 이 정도야. 뭐 썬팅이 보랏빛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차가 면적이 썬팅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면적이 보라색이면 진짜 차가 없어 보이거든요. 썬팅만 새로 해줘도 오래됐다 손 치더라도 차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썬팅은 하셨으면 좋겠다. 후방 카메라 있고, 내비게이션도 뭐 핸드폰 내비 많이 쓰시겠지만 있고, 스마트 키는 없어요. 럭셔리 등급은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프리미어 내지는 탑 이 정도는 돼야 차가 스마트 키가 있어요. 근데 핸들 열선은 아무리 탑이라고 하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식은 체크 안 하고 보는 거거든요. 프리미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4만에 430. 근데 왜 아직 안 팔렸어? 언제 들어왔는지 바로 궁금합니다. 11월 2일. 이제 오늘 날짜가, 녹화 날짜가 11월 26일이거든요. 근데 2일 날이면은 지금 한 3주 정도를 버텼다라는 건데 왜 버텼을까? 옵션이 다 체크되어 있는 거는 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딜러 전사는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옵션은 이걸로 봐야 되는데, 도어 캐치가 좀 약간 스크래치처럼 긁혀 보입니다. 썬팅은 조금 변색돼 있고요. 내비가 정품이고 스마트 키가 있어요. 난 이 부분은 좋다. 뒷자리 열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트도 뭐 그냥 여기가 이제 찢어진 경우도 많고 한데 한번 손을 봤나?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닙니다. 정품 내비 있는 게, 그리고 또 스마트 키가 있는 게 일단 기분이 좋은 부분이다. 여기 패널도 좀 해지어 있는 듯한, 해상도가 많이 이제 뭔가 허옇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동의함 누르려면 손톱, 여기 동의함 바로 밑에 여기를 손톱으로 감압식으로 터치를 해야지, 콕 찍어야지 동의함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점검자 이건란 여기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주석 멤버 브라켓 손상이 있다, 보험 이력이 5회에 530만원어치의 이력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건에 100만원씩, 오른쪽 멤버, 사이드 멤버 오른쪽에 브라켓이라고 한다면 앞에도 한번 먹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 12번 여기 앞쪽 여기 오른쪽일 걸로 추측이 되는데 왠지 이렇게 사고가 났었나. 인사이드 패널이면 여기 11번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사고는 있었구나. 좀 다발적으로 맞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너무 지우는 거는 또 아닌 거고, 옵션이 괜찮긴 한데 저런 이력 때문에 다른 차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480에 11만 3만 킬로가 적어요. 근데 11년 2월식이긴 합니다. 이게 10년부터 나왔어요.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있을까?
있습니다. 상단에 있긴 있어요. 후방 카메라 좀 희뿌옇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긴 합니다. 이게 아반떼 스포츠 TX 휠입니다. 가장자리에 좀 손상이 있긴 합니다. 앞쪽도 조금 있고 시트를 또 따로 해서인진 몰라도 깔끔합니다. 올 검정이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뭐 관계 있습니까? 일단 깔끔하게 타시는 게 돼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음질이 또 안 돼 있으면은 여기 밑에가 좀 이제 너덜너덜하고 습차고 시트 냄새 취약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안쪽으로 다 박음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고, 휠이 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자리 알루미늄 부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요게 아쉽긴 하지만, 타이어 가장자리 보면은요 요게 홈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고 앞에 225 45에 17인치입니다. 수원 오토컬렉션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밑에 에어댐 TX도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순정 TX구나. 여기 라이트 떼 있는 거는 한 짝에 뭐 2만원 3만원 한 그 정도, 비싸게 받는 데는 한쪽에 4만원 정도면 라이트 복원 요거를 닦아줍니다. 안쪽에 때가 있는 건지 바깥쪽에 때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직폼으로 한번 문대 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내가 깨끗하니까 뭐 핸들 조금 해져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는 제일 낫지 않나 싶고, 프리미어니까 스마트 키가 있죠. 그렇죠? 느낌은 좋다. 성능 기록부까지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적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3월 16일까지 검사 날짜 조금 남아있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휀다 하나다. 오, 다행이다. 누이 누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내 차 피해 2에 106만원이면 괜찮죠? 옆에 빼놓은 게 있는데, 트렁크 리드, 전후 패널, 후드 조정 이 정도니까 그냥 겉에만이구나. 트렁크 리드는 트렁크 도어 얘기하는 거고, 전후 패널은 앞 지지대, 뒷 지지대 얘기하는 거고, 후드는 본넷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 심각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희망이 추측이 됩니다. 드론 날짜 1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한 달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방전도 안 돼 있고 따끈따끈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태까지 봤던 차 중에 제일 낫다. 뒤에 디퓨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있고, 스포일러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양카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순정이니까. 제가 신차로 이렇게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양아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젊은 마음에 한번 사보고 싶었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끄고 빼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요거였어요. 럭셔리 스마트 키가 또 이제는 아니고, 요게 키로수가 많으니까 눈에 이제는 안 들어오죠. 방금 봤던 차 때문에. 탑이면은 풀옵션인데 379만원. 요거는 뭐지? 11만 5천. 이게 탑 휠인데 이게 가장자리가 엄청 잘 긁힙니다. 나머지 세 짝이 더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제일 괜찮은 거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핸들이 너무 해졌다. 이런 것들은 치명적으로 구매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금액을 보면은, 근데 아까 봤던 거랑 딱 100만원 101만원 차이인데 딜러들끼리는 100만원으로 봅니다. 썬루프 있는 거 다 좋은데, 키 2개 있고 다 좋은데, 하이패스 룸밀러에 뒷자리 열선 다 좋은데 핸들이 이래버리니까 핸들 교체 비용이 또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 있는 거 다 좋은데 썬팅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느낌이 조금 빼야 될 것 같은 느낌? 개인적인 추천으로 말이죠. 무사고 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무사고 급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TX 스타일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휠이 순정 휠은 아닌데 순정 휠 느낌으로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당시 아반떼 MD 휠이 이렇게 생긴 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거 뒤에 시트들 다 새로 한 겁니다. 레자로 인조 가죽으로 새로 한 거예요. 여기 울어 있고, 여기도 뭔가 더 밀착형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핸들도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있고, 이게 원래 느낌인데 이렇게 주름이 좀 많고, 핸들 커버가 또 씌워져 있고, 에어백 많은 거는 다 좋은데 요건 뭐야?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이고요. 뭔가 느낌이 조금 안 온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첫 번째 1번 요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음 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하튼 한 거긴 한 거니까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좀 좋게 보려고 해보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건 아니고 후방 카메라 없는 건 아니고 후방 감지 센서 있고 스마트 키 있는 프리미어 모델이니까 성능 기록부를 우선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6월 14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튜닝은 있대요. 적법한 게 있대요. 휠 얘기인가? 여기 또 이제 교환된 게 좀 있습니다. 뭐 없고 10월 22일날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거예요. 무사고 급은 맞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물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2번입니다. 현재까지. 블루 세이버, 요거는 블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토 스탑이 되는 기능이 당시에 또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차 시에 차가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악셀을 떼거나 하면은 시동이 다시 걸려서 악셀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연비 전략하는 그런 기능이 좀 유행했었죠. 지금은 뭐 길거리를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시동 꺼졌다가 다시 거는 차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과거보다는 느껴집니다. 시트가 엄청 깨끗한데? 스마트 키가 있었나? 블루세이버가? 있어요. 살짝 보입니다. 핸들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핸들 커버를 새로 씌워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핸들 컨디션 때문에 좀 안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던 480 밑에 아반떼 MD가 밑에 고무 패드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썬팅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뒷자리 시트 엄청 좋네요. 앞자리도 좋고 전 차주분께서 얌전하게 타셨던 느낌이 좀 듭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키도 왠지 2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핸들 역시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봐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휠 그냥 조금 아쉽지만 사용감은 좀 이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요거 밑에 거는 하면 되긴 합니다. 차주한테 얘기하면은 뭐 해주나요? 요런 걸로는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종합검사 날짜 내년 3월 18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옆에 좀 해먹었구나. 아하. 그래도 저 정도면은 타는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들어온 날짜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걸로 추측이 되고요. 오른쪽이었으니까 여기 지금은 깨끗합니다. 왼쪽도 깔끔한데 여기 앞에 요거 일단은 안고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스타일은 너무 좀 등급이 낮은 거예요. 휠도 깡통일이었을 텐데 사제일로 근데 뭔가 부담되는 사제일이다. 시트도 가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이 아닙니다. 저 얼마 전에 520짜리 좀 적당한 거 봤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봐볼까? 520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500이 넘어가면은 지금보다 좀 좋기야 할 텐데 팔렸나? 420 이건 봤을 거고 프리미엄 요 사진이 아니었는데 탑 요거였나? 590은 좀 센데 500 넘어가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요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이제 아반떼 MD라고 하더라도 좀 적당해 보이는 차는요 바로바로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요거 2번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것도 있었죠. TX긴 한데 시트 요거 게다가 또 내비게이션 매립이 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돼 있고 스마트키 있었고 12만 킬로에 12년식 요거 그 다음에 전 요게 이것 때문에 싫으시다고요? 근데 요거는 원래 순정이고 그렇게 막 양카 같은 느낌은 아닌데 휠은 좀 아쉽지만 요거를 빼고 12만원 주면 없던 업체에다가 주면은 신품 타이어로 교체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또 찾아보면은 있어요. 아니면은 순정 휠로 뭐 바꾸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 짝 바꾸는데 12씩이니까 48만원 들어가긴 할 텐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탈게요. 일단 타보고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100%지 않나요 여태까지. 적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 대를 우선은 봤는데 좀 더 봐달라고 하시면은 모던 정품 내비게이션 시트 가죽 스마트키 있고 썬루프 있고 썬팅은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긴 하시지만 제가 띄워놨던 게 있었는데 599 차량 번호 1648에 아직도 있을까? 이거 성능을 보면은 앞에 조금 있습니다. 근데 누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끄겠습니다. 웬만해서는 누유 안 찍어주는데 찍어져 있기 때문에 1648 있나? 아직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골라놨던 차인데 이제 약간 도색의 흔적은 느껴지지만 썬팅도 조금 아쉬웠지만 허리도 조금 아쉬웠지만 타이어가 일단은 매우 좋아 보였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좋았으니까 제가 이게 핸들 열선이 또 있어요. 핸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그랬습니다. 성능 기록부 여기 10만 킬로에다가 연식도 13에 14년형 MD치고 굉장히 최고로 좋은 연식이고 그 다음에 11만 6천 킬로 탄 차입니다. 10만 6천이 아니었군요. 계기판 사진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11만 6천이 맞아요. 뭐 없고 뭐 없습니다. 밑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들어온 날짜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옵션은 그냥 뭐 내비가 정품이었어요. 또 요게 좋습니다. 핸들 열선 뭔가 다 깔끔해 보였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찍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뒤에도 트렁크 공간도 엄청 깨끗하고 일단 타이어만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599만 원인데 금액 조금 깎을 수 있을 텐데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 차량 또 골랐었던 것 같기도 한데 5516 요건 뭘까?
볼까? 이건 나갔네. 이건 나간 거예요. 520만원짜리가 또 있었는데 나갔습니다. 나갈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방금 보여드렸죠? 1648 요 차량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42분씩이나 또 녹화를 했어요.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온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7, 8, 9분들이 여기에 막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면 빼야 되는데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부분은 다 웬만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체크 안 된 것들은 수동 아니니까 체크 안 된 겁니다. 여기 리콜 대상에 해당이 된다, 미이행이다 라고 하면 안 사야 되냐? 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이면은 사야 되냐?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참고만 하셔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체 시세 이 가운데 금액 정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싼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상 올류 K3 요 금액으로 못 살 것 같은데 1375로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는요 참고만 한눈에 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떤 차 할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 딜러 전산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러 전산과 같은 수도권 전체 매물 보아요. 확실히려 폭리 마진 너무 노하자 처리